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도덕 이제 2단원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요 큰 단원 2인데 1단원에서는 자신과의 관계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실현, 나의 행복, 나의 어떤 삶 이런 얘기를 주로 했는데 이제 2단원부터는 타인과의 관계. 그래서 이제 가정윤리, 우정, 성윤리, 이웃생활 이런 남들과의 가정을 남이라기보다는 아무튼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주로 하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소단원은 자, 앞에 보이는 이것이 힌트죠? 대가족 사진인데 이런 사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또 증조, 고조, 할아버지 이런 집에 가면은 볼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인데, 자, 오늘 가정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의미와 중요성, 갈등 그리고 해결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지 먼저 오륜 얘기부터 합시다. 오륜 5가지 윤리죠. 직역하면 첫째, 군신유의 따라 읽어보세요.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이런 것은 외워두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교양이 되겠습니다. 다 유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그 조선시대는 유교권에서는 이 군신유의를 제일 앞세웠었습니다. 사실은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원래 맹자책에 보면은 부자유친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일륜의, 오륜의 핵심 기본이라는 거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근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있는 것이 부부입니다. 부부 있는 다음에 부모 자식도 있는 거죠. 부부지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이 차별이 아닙니다. 이 별자는 분별이 있다. 서로 하는 일이 각각 있다. 이런 말이죠.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어떤 질서가, 순서가 있는 것이고, 친구 사이에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를 요즘 하면은 고리타분한, 한물간, 낡은 그런 얘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유친에서 부, 군, 부장, 붕 앞세우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부자, 자효라고 해서 부모는 자식을 자유롭게, 자식은 부모를 효도로서. 그러니까 이건 일방적인 윤리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서로 부자지간에는 서로 자기 사랑을 다 해라 이런 얘기죠. 군신유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과 신하. 요즘은 이거를 국가로 보면 되겠죠. 국가와 국민.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하만 의를 지킬 게 아니고 임금도 그 믿고 따르는 신하에 대해서 끝까지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게 임금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하만 딛다 충성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서로 의를 버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고, 장유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아이가 평상시에는 어른 먼저 대우하지만 위기 시에는 아이부터 구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원칙이. 그러니까 이것도 어른과 아이 간에 서로 필요할 때 서로 질서를 잘 지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기 할 일을 하고. 붕우유시 마찬가지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오류는 현대사회에도 꼭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인간 도리입니다. 근데 이것 중에서 세 개를 보면 가정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부자 유친, 부부 이별, 장유 유서. 이건 뭐 사회적인 것도 되지만, 그래서 맹자 시대부터 우리 조선조 지금까지도 이 오륜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 가정에서의 그 윤리,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또 기초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륜 꼭 외워두기 바랍니다. 자, 115쪽에 보면 이런 가족 사진들이 있네요. 다 스토리들이 있죠.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 사진에서 할 수 있는 가정의 역할은 뭐 친밀함, 정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죠. 자, 가정의 의미는 유대감, 친밀감과 유대감은 끈끈한 어떤 띠로서 맺어져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유대는 띠로 묶여져 있는 거죠. 생활 공동체, 이 생활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요즘 다양한 가정 형태, 입양 가정,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이제 부모는 어디에 일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그 손자 손녀가 같이 살아가는 가정, 한부모 가정도 요즘 있고 하는 다양한 그런 형태의 가정인 이유는 유대감과 친밀감, 또 생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운명 공동체죠, 다른 말로. 요즘은 또 이런 그 반려동물들도 가족처럼 이렇게 여기고 같이 살아가는 가정이 많습니다. 자, 116쪽에 가화만사성이란 말 알죠?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오행시를 지어보자는데 여러분, 제가 먼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운을 띄워주기 바래요. 운, 이렇게 가화만사성이라. 화목한 가정에서는 만 가지 일이 모두 성취된다네. 사람 사는데 가정만큼 소중한 데가 또 있나. 성공의 시작은 역시 가정의 화목일세. 이렇게 줘봤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뭐 다 이렇게 질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줘서 오행시를 요 밑에 있는 설문지에 써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뭐 삼행시를 많이 짓지만 오행시도 이렇게 쓰면 금방 됩니다. 가정의 역할, 앞에 가정의 의미가 곧 가정의 역할이기도 하죠. 뭐 교육의 장소이기도 하고, 어떤 교육, 또 배고프고 졸리고 피곤하면 가정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죠. 그냥 편안함을 제공하고. 요즘은 저출산 때문에 또 문제라고 하는 얘기도 있군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갈등입니다. 이런 책이 예전에 많이 팔렸었는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얘기는, 자, 화성과 금성은 지구를 사이에 두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서 와서 만나는 게 서로 남녀 관계다, 이런 얘기예요. 이 둘이 부부 관계가 되면 서로 좋다고 해서 살지만 서로 다른 특성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그런 거죠. 이미 미리 얘기하는데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별에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부부지간도 그렇고 부자지간도 그렇고 형제지간도 그렇고, 우리가 가정에서 그 갈등이 생기는 이유의 주 원인 중에 하나는 남이라는 것을 인정치 않고 너는 나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어떤 욕심이 생기고 기대가 너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기대가 충족이 안 되고 해서 생기는 갈등이 제일 많습니다. 가정 문제를 상담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서로를 존중해라 이런 얘기인데, 자, 선생님은 이런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상경여빈,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 대접하듯이 해라 이런 얘기예요. 손님 하면 뭐 남처럼 이렇게 뭐 차갑게 멀리 대하라는 게 아니고, 손님 대하듯이 공손하게 또 조심스럽게 그렇게 서로 공경해라 이런 얘기죠. 부부지간에도 그 가족끼리. 자, 이게 유교 경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주 타당하다는 생각에서 오늘 교과서엔 없지만 한번 여기 써봤습니다. 상경여빈,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 접대하듯이 해라. 자, 그 다음에 이 한자는 아는 사람 알겠는데 참을 인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참을 인자 3개면은 살인도 면한다. 참고 참으면 어떤 곤란한 일도 피할 수 있다. 우리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가족끼리입니다. 그래서 제일 행복하기도 하고 또 제일 많이 부딪히고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참고 2번 참고 또 하면은 큰 소리 안 날 수 있고, 좀 또 지나다 보면은 아까 화를 안 내고 지나서 참 다행이다, 지금 생각해 보니 뭐 별거 아니었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4번 참고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뭐 우리가 하루 이틀 같이 사는 게 아니니까 서로 이해도 하고 또 참기도 하고 하면서 사는 게 가족이다 하면은, 갈등은 뭐 늘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그거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 중에 하나가 참을 인자기도 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봄날 화사한 벚꽃 아래에서 행복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겠죠. 여기 빼빼가족 유라시아 횡단에 나서다, 이 몇 년 꽤 오래된 얘기인데 벌써 이 사람들이 뚱뚱하지 않고 날씬해서 붙인 별명 같아요. 빼빼가족이 유라시아를 횡단합니다. 유럽, 아시아 붙어 있죠. 큰 대륙이. 이 앞에 보이는 컴퓨터 화면을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치면은 저 오른쪽에 우리나라는 섬이라고 그랬죠. 그냥 차를 몰고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포르투갈까지 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 미니버스를 개조해서 여기 한국에서 속초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부터 러시아를 거쳐서 북유럽, 저기 남유럽, 포르투갈 호카곳이라는 데인데 여기까지 갔습니다. 야, 1년간 갔다 온 것이 KBS에도 좀 소개되고 그랬었는데 이 동영상을 밑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조금 기니까 재미있는 만큼 이 동영상을 대리만족하면서 좀 보고 느낀 점을 간단히 써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뭐 이런 여행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가족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행복한 가정, 가족,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단어는 마치겠습니다.